오후 1시 마켓뉴스나우 이동재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코스피가 하루 만에 4,000포인트를 다시 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부진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반도체주에 대한 매도 포지션을 잡으면서 우리 시장 전체적으로 무거운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지수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현재 시간 양지수 모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0.89% 내리면서 현재 4,000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0.51% 내리면서 927포인트 선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양지수 오늘 엇갈린 모습으로 출발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개장부터 하락 출발했는데요. 이후에도 하락폭을 점차 키워나가면서 결국 장중 4,000포인트를 내주는 모습이었고요. 하루 만에 4,000선 고지를 내려놓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상승 출발하면서 사상 최초로 시가총액 500조 원도 돌파했는데요. 하지만 이후에 시장이 무거운 모습을 보이면서 장중 하락 전환했고 이후 낙폭이 더욱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 사항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개인이 홀로 지수를 방어해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8,200억 원 넘게 사들이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을 받아내는 모습인데요. 외국인은 현재 시간 6,600억 원 넘게, 기관도 1,700억 넘게 팔아치우는 모습 보여줍니다. 코스닥은 개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보이고 있는데요. 개인이 220억 원 넘게 사들인 모습이고요. 기관 또한 730억 원 넘게 크게 사들이는 모습입니다. 외국인만이 200억 넘는 매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율 사항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고용 약화 지표가 나오면서 달러가 3원 가까이 하락 출발했습니다만 오늘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의 매도가 이어지면서 다시금 달러가 강세를 보입니다. 현재 시간 0.44% 오른 1,472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투자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기대감에 중소형 건설주가 연일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희탁 신임 국토교통부 1차관이 취임 직후 주택 공급 확대와 건설 산업 정상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히면서 그간 부진했던 건설 산업이 회복세를 보일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김 차관은 주거 안정을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규정하고 국민이 원하는 입지에 충분한 주택이 공급된다는 믿음을 드리기 위해 9.7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고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의지도 재차 언급했습니다. 시장 관계자는 김희탁 신임 1차관이 경인여대 교수 출신으로 국토부 주택정책과장과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 등을 지내며 주택정책 전반을 다뤄온 경험이 있기에 공급정책의 본격적인 추진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정책 변화는 중소형 건설주가 가장 먼저 반영되는 경향이 있다며 주택 공급 확대 신호가 확인되면서 건설주 전반에 정책 기대감이 유입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시간에도 계속해서 중소형 건설주의 주가가 높은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상지건설 같은 경우 어제 바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오늘도 장 시작하자마자 상한가를 기록한 모습이고요. 동신건설도 상한가 부근에서 장을 마쳤는데 오늘 장 시작 후 바로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약물 전달 기술 플랫폼 기업 인벤티지랩이 장기 지속형 비만 치료제 기술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일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벤티지랩의 핵심 기술인 장기 지속형 주사제 플랫폼의 기술 이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며 주가가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벤티지랩은 기존 주 1회 투여해야 하는 GLP-1 비만 치료제를 월 1회만 맞아도 약효가 유지되도록 하는 독자적인 플랫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업계에선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투약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인벤티지랩의 기술에 글로벌 빅파마들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했습니다. 특히 연말을 앞두고 기술 수출 논의가 구체화되는 분위기가 감지됐고 이 밖에도 의료용 대마 장기 지속형 주사제의 개발도 순항 중인 것으로 전해지며 주가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현재 시간 인벤티지랩의 주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인벤티지랩 현재 계속해서 상승세를 더욱더 높여가고 있는데요. 지금 시간 22.48% 오른 96,1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넷마블에서 입사 지원자의 신상 및 고객 개인정보 8천여 건이 추가로 유출됐다는 소식에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넷마블은 전날 자사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지난달 발생한 해킹 사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총 8천여 건의 개인정보 추가 유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입사 지원자와 고객센터 문의 고객의 경우 개인 주민등록번호까지 유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넷마블은 지난달 27일 해킹으로 인해 고객 611만 명과 임직원 정보, 휴면 처리 아이디와 비밀번호 3,100만여 개, PC방 가맹주 사업주의 이름과 이메일 등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넷마블은 고객의 소중한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지 못한 것에 거듭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고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관계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보안 강화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시간 넷마블의 주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넷마블이 4.49% 내리면서 5만 1,000원 선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미증시에서 마이크로소프트발 AI 에이전트 논란이 일면서 AI 버블론에 대한 걱정이 다시 대두됐습니다. AI 버블론에 대한 시장의 민감도가 높은 만큼 우리 반도체 투톱도 오늘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 속 대처 전략까지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죠. 자, 오장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죠. 마켓나우 3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은 코스피가 4,000선을 기준으로 계속 업앤다운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4,000포인트가 넘어가는가 싶으면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또 어느 정도 빠져서 이제는 좀 공포 구간이다 싶으면 또 외국인들이 살짝씩 매수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패턴을 이어가는데요. 연말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패턴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개인 투자자 분들도 이제는 약간 학습 효과가 생겨서 느낌이 오실 겁니다. 시장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차익 실현 좀 하고 연말에 쓸 현금 좀 마련하시면 될 것 같고 다시 또 내려오면 좋은 종목들 싼 가격에 매수를 하시면서 이런 플레이를 지속해 나가셔야 할 것 같고요. 자, 이외에도 앞서서도 들으셨지만 미국에서 또 AI 버블론 관련해서 이제 좀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좀 걱정이 가시는가 싶더니 다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달라진 건 없죠.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시장은 여전히 AI 캐펙스 투자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이고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에게 이득이 되는 HBM이나 D램이나 낸드가 더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계속 펼쳐질 것이라는 것이 대세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보고 어디에 포인트를 짚어야 할지 앵커 브리핑을 통해서 새로운 HBM 시장에 대한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HBM 시장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 이번 주에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구글의 TPU가 지난주에 많은 이슈가 되면서 시장에서 이것의 수혜주가 뭘까? 저도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 우리 시장에서도 계속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이런 AI 캐펙스 투자 늘어나고 많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이 투자를 하게 되면 당연히 HBM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 HBM을 만드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다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은 결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올해 2분기, 지난 2분기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전 세계의 HBM 시장의 점유율을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의 통계였는데요. 자, 하이닉스가 여전히 강하게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64%의 점유율, 그 뒤로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1%대, 그다음 삼성전자가 15%대의 비중을 차지하면서 이 3사의 각축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삼성전자가 이번 주에는 또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HBM4의 이 성능 테스트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다. 그리고 그 성능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엔비디아의 이제 HBM4 공급 납품 이제 시간 문제다. 카운트다운 들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삼성전자가 TPU 지금 한참 또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TPU 구글 쪽의 비중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구글 내에서 SK하이닉스보다 오히려 삼성전자의 비중이 더 크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또 내년에는 어떻게 바뀔지, 지각 변동이 일어날지, 삼성전자가 마이크론을 따라잡으면서 추월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는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 판도가 바뀌고 있는 이유는요. 그동안은 우리가 HBM이라고 하면 당연히 엔비디아의 GPU에 들어갈 HBM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SK하이닉스에만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누가 엔비디아에 먼저 납품하냐,
엔비디아에 누가 더 많이 납품하냐 이게 중요한 이 패러다임이었다면 그 패러다임이 이제는 앞으로는 말씀드리는 것처럼 엔비디아의 GPU 그리고 구글의 TPU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다양한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에이직 반도체까지 생각을 하게 되면 HBM을 탑재하는 고객이 다변화된다라는 겁니다. 구글,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뭐 아마존도 만들고 뭐 여러 메타도 만들고 직접 만들겠다라는 이 회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렇게 앞으로에는 고객이 다변화되면서 시장의 점유율이나 그리고 판매량이 달라질 수 있다. 순위가 달라질 수 있고 이 전체적인 시장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점유율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지라는 고민들이 약간씩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것에 조금 더 확신을 얹어 드릴까요? HBM은 이미 완판 모드에 진입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GPU와 TPU와 각종 에이직 반도체가 합쳐지면서 이제는 HBM 수요가 한동안 폭증할 수밖에 없다. 이미 한번 SK하이닉스가 수혜를 듬뿍 받았던 한 번의 폭증이 있었고 여기에다가 한 번 더 폭증이 나타나는 구간이 내년이나 내후년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에서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내년까지 HBM3E와 HBM4 공급 계약이 완료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요. 2026년 물량 완판됐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HBM4의 가격을 50% 인상해서 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공급이 부족할 정도로 시장에선 HBM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줬습니다. SK하이닉스가 콕 집어서 얘기했죠. 2027년까지 공급이 부족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삼성전자도 실적 발표를 하면서 내년에 HBM 생산 계획분 수요를 이미 다 확보를 해놨다. 그리고 내년 수요에 대응을 해서 생산 여력을 좀 확보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삼성전자가 또 재밌는 포인트는 HBM 생산을 여전히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 D램이나 낸드 쪽에 대한 수요도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D램이나 낸드 쪽에 캐파를 늘리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HBM 쪽으로 약간 집중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보시는 것처럼 지금 HBM을 공급하는 주요 3개사의 캐파가 거의 풀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시장에서는 많은 수요가 있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2027년에 HBM의 수요가 급증이 폭발하는 구간이 다시 한번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 세 회사들의 주가는 다시 한번 더 폭증하고 튀어오를 수 있을 가능성이 시장에서는 대두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보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훨씬 더 잘하는데 여전히 주가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올라간 것보다 이 두 회사가 상승 여력이 아직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저희는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이런 상황을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게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내년에도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리나라 이 메모리 업체들, 반도체 업체들의 강점은 누가 뭐라고 해도 생산 캐파겠죠. 이 생산량을 가장 크게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올해 이제 2025년 말 전반적으로 통계를 내봤을 때 삼성전자는 올해 HBM을 16만 장 아마 뽑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SK하이닉스는 15만 장 정도.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5만 장, 5만에서 6만 장 정도 사이가 될 것입니다. 일단은 절대 숫자만 봐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훨씬 더 크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2027년에 아마 수요 폭증이 한 번 더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HSBC에서는 2027년에 예상하는 이 HBM 생산량을 삼성전자는 캐파를 조금 늘려서 20만 장 정도까지 만들 수 있을 것이다. SK하이닉스는 19만 장 정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과연 얼마나 늘릴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생산 캐파가 작은데 과연 이 1, 2년 사이에 그 캐파를 빠르게 늘려낼 수 있을까요? 그러면 결국에는 캐파를 늘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그 HBM 시장의 수요를 많이 잠식하고 잡아먹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 펼쳐지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뭐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일본 히로시마에 HBM 전용 공장 건설 계획을 가지고 있답니다. 일본과 협력을 해서 이 건설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1조 5천억 엔을 투자해서 2026 내년 5월에 착공에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공장이 뭐 뚝딱 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걸리고 결국에는 니케이에서는 SK 하이닉스를 추격하는 글로벌 HBM 거점이 뭐 일본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장 건설 시간이 걸리겠죠. 아마 이 본격적인 생산, 히로시마에서 생산되는 HBM은 2028년부터나 가능할 거다라고 예상이 나옵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그런 수요가 폭발할 시기 2027년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훨씬 더 좋은 시장의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아마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뛰어넘는 HBM 점유율을 가져가게 된다면 훨씬 더 좋은 주가에도 좋은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에 안착하자 국민연금이 외환시장의 숨은 캐스팅보트로 떠올랐다. 1,361조 원에 달하는 적립금 중 800조 원이 해외 자산에 묶이면서 연금의 달러 매수가 환율 흐름을 좌우하는 구조가 굳어졌다는 분석이다. 국민연금의 자산 리밸런싱은 단순한 투자 조정이 아니라 외환시장의 달러 수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파동으로 작용한다. 실제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규모는 한국은행의 외환 보유액을 넘어섰다. 정부가 환율 논의 때마다 연금을 언급하는 이유다. 일부에서는 연금이 일시적으로 환율 완충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환율 방어를 위해 연금이 개입했다가 손실을 본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은 외환시장 변수가 아니라 국민의 노후자금이라며 환율 불안은 정책 신뢰와 경제 체질 개선으로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 돈 되는 섹터의 테마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시장에서 오늘 돈 되는 섹터 찾아보고요. 종목까지 선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FR자산관리의 길건우 대표 함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또 길건우 대표님은 어디에 집중하고 계실까요? 오늘 시장이 뭐 약간의 소강 상태인데 오늘 시장에서 돈 되는 섹터 테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돈 되는 섹터의 테마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반도체를 봐야 되겠죠. 뭐 TPU, GPU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뭘 봐야 할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야 하는지, 아니면 밑에 소부장을 봐야 할지. 대표님은 어디에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세요? 뭐 앞에서 이제 대형주 얘기했으니까 저는 좀 작은 거 얘기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소부장? 소부장. 쪽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앞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본다라고 네네, 하면 정리해 주시죠. 기존에는 사실은 HBM 시장에서 엔비디아 혼자 독주를 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작년 말부터 올해 넘어가면서 새로운 경쟁자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그쵸. AMD 같은 경우가 이쪽에서 뭔가 조금 더 나은 성능의 제품들을 내놓으면서 따라가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엔 또 이제 구글이 제미나이도 업그레이드하고 하면서 TPU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 이제 메타에 공급까지 한다.
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엔비디아의 독주가 조금 막히는 거 아니야라고 하고 있는데 어제 또 삼성전자의 소캠2 그쵸. 관련 네. 수주 이슈가 또 떴어요. 그러니까 GPU만 하던 친구가 다른 애들이 ASIC이랑 뭐 CPU나 기존에 이제 그 모바일 핸드폰에서 썼던 저전력 반도체라고 저희가 LPDDR 얘기하잖아요. 이걸로 자꾸 쫓아오는 걸 보니까 얘들도 한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 반도체 쪽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라고 네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반도체 경쟁자가 누구냐라고 따져본다라고 하면 뭐 첫째 둘째입니다.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냐 뭐 이 얘기가 나오는 거고, 다음으로 이제 마이크론 얘기가 나오기는 하는데 그걸 뭐 저희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중국 쪽도 밑에서 치고 올라오니까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는 있는데, 뭐 최근에 보니까 저희한테는 조금 더 나은 이슈인 것 같은 게 중국에서 네. 반도체 소재 수출을 통제하겠다라는 얘기가 또 나왔어요. 몇 년 전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중국이 우리한테 안 한다고 하니까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똑같이 안 한다고 하니까 일본이요? 국산화를 다 시켜버렸잖아요. 그쵸. 그러면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일본에서 못 가져오는 걸 우리나라에서 조금 가져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소재 관련 업체들이 조금 수혜를 볼 수 있는 구간이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장기화된다라고 하면 SMIC 같은 경우가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수요는 굉장히 강한데 이쪽이 뭐 어찌됐건 나머지 시장에서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걸 못한다라는 거는 결론 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반사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 보니까 여기에 걸 조금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퀄컴의 뭐 대표적인 게 모바일 전문 기업이죠. 근데 AI 데이터 센터 타깃으로 AI 뭐 200, AI 250 SoC를 이제 출시한다라는 게 2년 전부터 나왔는데 네네. 지금 이쪽에 대한 매출들이 이제 조금씩 잡히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만큼 점점 많이 씁니다. 이제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앞에서 제가 구글 얘기했죠. 그다음에 인텔도 얘기하고요, 마이크론 얘기하고요, 퀄컴 얘기합니다. 그다음 최근 들어서는 AMD 같은 경우에는 CPU랑 GPU를 합친 형태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해요. 그럼 가격 단가가 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반도체를 쓰는 기업들이 많아지니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 부품, 장비 같은 기업들도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요. 최근에 이제 수출입 데이터를 보면은 주가가 고점을 조금 찍었다가 살짝 차익 실현하고 다시 반등을 하는 위치거든요. 네. 그러면 오늘도 또 보시면 팔하잖아요. 그렇게 네. 많이 빠지지는 않았지만, 그러면 다시 한 다음 주, 다다음 주쯤 되면 마이턴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반도체 상황은 뭐 저도 말씀드리고 길 대표님도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뭐 우리에게는 좋은 시나리오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상황 자체가. 그러면 이제 대형주는 뭐 가지고 계신다고 치고 안 가지고 계신 분들 없으시겠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대부분 포트에 있으실 텐데. 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밑단으로 수혜가 떨어질 수 있는 소부장 종목들을 좀 고르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거기서 이제 크게 보면은 네. 장비냐, 아니면 부품이냐, 소재냐인데 소재는 아직까지는 사실은 뭐 이제 소부장 중에서는 가장 조금 낮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마이턴 왔을 때 세게 갈 수도 있지만 반대로 원래 실적 괜찮고 잘 가던 애들이 탄력은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우선은 장비 쪽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네네. 같은 게, 기존의 ISC 같은 경우가 그 데이터 센터형 실리콘 소켓 매출 쪽이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부품 쪽이죠. 괜찮았는데 왜 그러냐면 최근에 그 저전력 테스트용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근데 이로 인해서 아마 앞으로는 조금 더 플러스 알파가 될 것 같고, ISC 같은 경우 대부분 실리콘 소켓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았는데 네네. 최근에 보니까 모듈 테스터랑 버닌 테스터 장비까지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 플러스 알파 되는 거고요. 최근에 또 삼성 전기의 그 차트를 보시면 이뻐요. 왜 이쁘냐를 따져본다라고 하면 네. 결론은 수요처가 많아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기판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쵸. 대표적으로 이제 대면적이라고 하는 FPGA가 AI 향으로 해서 매출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26년도 물량까지 최근에 보니까 공급 계약이 거의 다 차고 있더라고요. 삼성전기죠. 네, 삼성 전기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 플러스, 그다음에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또 하나가 들어와야 되는데 테슬라 주가 좋았습니다. 그쵸? 미국에서 로봇 관련돼서 또 계속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휴머노이드 사업 확대하겠다라는 거에 대한 뭐 수혜, 그다음에
로보택시가 출시를 이제 또 계속 얘기가 더 그쵸. 많이 나오고 네.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삼성전기는 기판 쪽도 하지만 카메라 모듈도 합니다. 네, 그래서 테슬라 향으로 여기에 대한 수혜 기대감까지 있어서 반도체 소부장 플러스 알파가 있는 것 같아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래도 대표적으로 하나 꼽으라고 하면 탑픽으로는 뭘 보세요? 반도체 쪽에 그럼? 전 이걸 꼽겠습니다. 뭐죠? 네, 리노공업. 리노공업. 네, 앞에서 이제 저희가 방송 전에도 리노공업 괜찮아요? 할 때 둘 다 동의했잖아요. 네. 괜찮아요. 근데 주가가 저희가 요즘 그 개인들이 시장에서 바라보는 급등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약간 답답하죠. 조용히 계속 갑니다.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게 조금 더 안전하다라고 봐요. 시장이 올라가고 빠지고를 반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그 자리를 지킨다라는 거는 그만큼 실적이 괜찮다라는 거예요. 제가 결과부터 얘기를 하자면 리노공업 테스트 소켓 관련된 업체인데 그쵸. 네. 영업이익률이 46%입니다. 어우, 46%요? 46%입니다. 오, 어마어마하고요. 그렇네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제 경제가 어렵고 뭔가 되다 보니까 항상 요즘에는 이제 기업의 건전성 얘기할 때 부채 비율 얘기하는데 그렇죠. 부채 비율 6%입니다. 아, 10%도 안 되죠. 근 5년 동안 10% 이상을 올라가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 체력적으로도 좋고요. 그리고 웬만한 그 반도체 기업들은 다 고객사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망가질 일도 전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신규 칩에 대해서 계속 많은 기업들이 엔비디아께 너무 비싸다 보니까 안 쓸 수는 없고, 근데 그쵸. 이제 그 다음을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면 계속 이걸 하기 위해서는요, 테스트 소켓이 테스트해야죠. 필수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한동안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것들도 꾸준하게 더 유지가 될 것 같아서 그냥 안전한 거 반도체에서 고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리노공업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가격전을 어떻게 잡을까요? 지금도 괜찮나요? 좀 빠졌으면 좋겠는데 왜 안 네. 빠질까요? 오늘? 가격을. 네, 오늘 반도체 그래도 좀 빠지면 좀 같이 빠졌으면 좋겠는데 크게 안 빠져요. 네. 그래서 이 이하의 저점을 노리시는 거는 사실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현재 들어가셔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고점이 지금 현재 7만 원인데 지금 이런 기업들은 사실 고점을 계속 올려갈 수밖에 그러니까요. 없거든요. 그래서 업사이드는 고점보다 한 20%는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8만 4천 원 정도까지는 두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리노공업을 오늘 반도체 소부장에서 탑픽으로 골라주셨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또 작은 중소형 종목들 찾고 계신 분들은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돈 되는 섹터 확인해 봤고요. 자, 다음 길건우 대표가 선택한 두 번째 돈 되는 섹터의 테마는 뭘까요?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제약바이오입니다. 제약바이오도 요즘 심상치가 않습니다. 저도 어제 여러 자료들을 보니까 해외 쪽에서도 해외 투자은행들도 우리나라 제약바이오를 이제는 좀 오버웨이트 해야 된다, 비중 확대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로 약간 스탠스가 바뀌었더라고요. 네. 좀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바이오 기업들만 본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렇다 할 걸 보여준 게 별로 없었어요. 그쵸. 네. 기대감만 있었고. 맞죠. 기대 있고 빵 터지고 사라지고 이런 것들이 네. 굉장히 많았는데 최근에는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요. 기술 네. 이전 실적으로 숫자 딱 보여줘 나옵니다. 버리잖아요. ABI 바이오 봐보세요. 최근에. 네, 그만큼 연애 사실은 그게 뭐 한두 건 있을까 말까였는데 과거 한 5년 전을 돌아보신다라고 하면 최근에는 거의 뭐 월별로 그러니까.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여기서 끝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그만큼 우리나라가 뭐 임상 3상 이후 상업화하는 거는 조금 그래도 아직까지는 체력은 안 되지만 네. 괜찮은 걸로 1, 2상 넘어가는 것들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빅파마들이 기술 이전 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게 사실은 이제 꾸준하게 갈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제 빅파마들이 사실은 투자를 요즘에 많이 하고 기술 이전을 많이 가져오는 게 네. 기존의 빅파마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특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2030년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료가 됩니다. 아, 네. 예, 예. 그럼 이제 26년부터니까 앞으로 딱 5년 남았거든요. 그러면 이 5년 동안 괜찮은 임상 결과가 나온 많은 회사들 거를 기술 이전을 받아서 나머지 2상, 3상을 준비해서 상업화를 시켜야 이 공백기가 없이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이 남은 5년 동안에 빅파마들이
어마어마하게 기술 이전 라이센스 계약을 할 것 같아요. 다음 먹거리를 지금 맞습니다. 다 준비하는 네, 거군요. 그걸 해야 되는 구간이거든요. 아.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최근에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이 조금 뭐 부각될 수 있다. 이게 글로벌 IB에서도 최근 들어서 계속 네네.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고요. 또 플러스 알파로 비만 시장도 이제 사실 우리나라는 직접적으로 하는 회사들이 사실 별로 없었어요. 네. 네, 근데 내년부터는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한미약품도 있기는 하지만 이게 내년에는 아예 상용화돼서 나올 수도 있다라는 타임 스케줄이 나왔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이제 국내 기업이 뭐 수혜를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데 최근에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예요. 기존에는 체중 감소가 목적이었습니다. 최근에는 근육도 안 빠지는 게 플러스 그쵸. 알파가 돼야 네네. 돼요. 그리고 다음 적응증까지도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여기에 우리나라가 조금 플러스 알파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바이오 쪽은 항상 사실은 절대 강자는 항암제 쪽입니다. 항암제 쪽이 비만 치료제 시장이 아무리 커졌다라고 해도 25년 기준으로 한 100조 정도 되는데 항암제 시장이 318조 정도 되거든요. 그쵸. 거의 한 3, 4배 정도 되는데 이게 어찌됐건 이슈가 있을 때마다 꾸준하게 계속 회자가 될 수 있는데 관련 기업들도 우리나라 사실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같이 올라갈 수 있고요. 최근에 또 이제 비만 외에도 알츠하이머 치료제 쪽으로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일상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 많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또 아까 제가 기술 이전 여러 가지 이벤트상 얘기했었죠. 이런 것들에 대한 수혜를 조금 받을 수 있는 구간이어서 26년도에 바이오를 포트에 조금 안 넣는다라고 하면 배 아플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내년에 종목 모아볼까요? 제약바이오 쪽에. 뭐 너무 많지만 네. 네, 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뭐 저희가 이제 비만은 앞에서 잠깐 얘기했으니까 네네. 저는 항암 쪽이랑 항암제. 네, 그다음에 알츠하이머 쪽을 한번 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항암 쪽은 사실 가장 큰 걸림돌은 부작용입니다. 부작용이 굉장히 적어야 되는데 보로노이가 네, 부작용이 조금 낮은 항암제 파이프라인을 조금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까 일상에서 이상 넘어갈 때 기술 이전 많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현재 일상 진행 중인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아마 내년에는 정말 기대감이 아니라 실적으로 찍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알츠하이머 쪽들도 이제 글로벌로 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노화가 되고 있는 시장이에요. 글로벌 자체가. 나이들도 이제 점점점 더 오래 살고 하다 보면 뇌에 관련된 것들은 꾸준하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오스코텍이 여기에 또 오스코텍. 네, 지금 알츠하이머 치료제 관련해서 임상 1상을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기술 이전 이야기가 또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항암이랑 그 알츠하이머 쪽 한번 보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비만 치료제 쪽에 아무래도 이 종목들이 더 빨리 튀니까 이쪽으로 네.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오히려 내년에는 항암제와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뭐 이쪽으로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자, 그러면 제약바이오 중에 탑픽은 뭘로 고르셨어요? 이래놓고 CDMO를 또 네. 삼반가요? 네. 쌈바입니다. 네. 왜냐면 이제 분할했죠. 그 재상장을 했는데 너무 커요, 근데. 시원하게 빠졌습니다. 네. 근데 삼성 바이오에피스 다시 가져가 한번 봐보십시오. 그쵸, 예. 이제 그쪽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갔는데 CDMO 관련돼서 나빠질 건 없습니다. 크게 보면 지금 에피스를 분할을 하면서 CDMO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 상충 관계의 충돌이 사라졌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수주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구간인데 이미 4공장 풀가동 거의 다 찼어요. 5공장 더 채우냐 마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뭐 무난하게 채울 것 같고요. 앞에서 또 제가 어떤 얘기했습니까? 빅파마들이 앞으로 5년 동안 정말 네네. 많은 게 특허가 만료가 될 건데 그러면 진해 공장에 다시 여러 가지 공급 관련해서 증설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외주 주고 그 줄인 돈으로 기술 이전 라이센스 계약하는 게 훨씬 더 이득입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가장 큰 수혜는 사실은 CDMO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여기에서 조금 플러스 알파를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매출과 영업이익 전망치가 좋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는 올해도 좋았는데 한 21% 정도 더 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한 이 정도 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주가 레벨로만 보더라도 그 전까지는 가야 돼요. 그렇죠. 최소. 근데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뭐 플러스 알파로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 솔직히 200까지는 가야 됩니다. 그래서 좀 쉬고 있을 때 이 친구들을 담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목표 가격은 200만 원으로 방금 잡아볼까요? 계산 때려보니 200이어가지고 네. 200만 원까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제약바이오 내년에 좋을 가능성이 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외 투자은행들도 우리나라 제약바이오를 다시 이제는 비중 확대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저도 유심히 봤는데 뭐 그러면서 뭐 대장주로 일단 안정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탑픽으로 골라드렸으니까 오늘 시장에서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돈 되는 섹터의 테마 길건호 대표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네. 많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한미 무역 합의에 따라 미국 정부가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조치를 공식화했다. 3일 미 연방정부 관보에 사전 게재된 내용에 따르면 인하된 관세는 지난달 1일 0시 1분 이후 소비 목적의 수입 및 반출된 차량과 부품에 소급 적용된다. 미국은 이를 위해 통일관세표 개정을 추진하며 공식 게재는 4일로 예정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13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조인트 팩트시트의 후속 조치로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맞물려 있다. 팩트시트에는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해결료 재처리,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등 민감한 기술 협력도 포함이 됐다. 한편 한국 국회에서는 이를 이행하기 위한 대미 투자 특별법이 지난달 26일 발의됐다. 자, 마켓나우 3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장, 양시장이 오늘은 쉽니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현선물을 좀 많이 팔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지수가 올라가기가 힘들고 기관도 함께 코스피에서 2천억 원 넘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열심히 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때마침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는지 1조 원 넘게 강한 매수를 보여주고 계시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매도를 하니까 시장이 약간은 아쉬운 상황입니다. 자, 그럼 시장의 분위기, 종목 이야기하면서 더 자세하게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데일리 TV의 서동구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위원님은 또 오늘 어떤 종목들을 지켜보고 계실지 위원님이 선택해 주신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뭘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자, 오늘은 시장이 뭐 그냥 로봇으로 쏠리네요. 네, 로봇으로 이 쏠림 정도도 너무 심한 게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그리고 또 뭐 다른 종목들도 대부분 종목 두산 로보틱스도 오늘 엄청 올라가고 원익홀딩스도 급등하고 있고.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결국에는 다시 가네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제 우리가 로봇 관련주들은 단순한 테마에서 하나의 산업의 어떤 대장 섹터 중에 네, 하나로서 바뀌었어요. 분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뭐 너도 나도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이 튀어나오는 그러니까요. 이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고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쉬는 동안에 다른 중소형 저가 관련주들 그리고 또 LG의 로보티지가 중심이 되면서 움직였다가 레인보우가 다시 또 올라오고 네. 그리고 또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하나둘씩 부각이 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사상 최고가를 간 이후에 다시 이제 조정, 네.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올라오는 이런 과정들인데 뭐 삼성 로봇의 핵심이라는 거는 누구나가 다 아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네.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불을 또 땡겨준 것이 결국은 트럼프도 로봇을 중심으로 해서 질러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이 이 로봇과 AI 인재 영입 또는 뭐 M&A 여러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이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조선 쪽에 관련된 제품들을 공급을 해준다라는 얘기들, 또 아무래도 뭐 HD 현대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공급망이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가 중요한 포인트로 되는 거고, 네. 단순하게 이제 뭐 휴머노이드뿐만 아니라 협동,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가 이런 로봇 플랫폼을 구성해 나간다라는 것이 이 뭔가 매출뿐만이 아니라 실적이라는 측면에서 조금은 성급하긴 합니다만 올해 흑자 전환은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만은 그거는 나중에 진짜 뚜껑을 열어봐야 될 열어봐야죠, 문제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사실 지난 월요일 날 우리가 소위 그 현대오토에버도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단순하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뭐 이런 쪽을 말씀을 드렸는데 AI와 로봇의 핵심 축으로 부각이 되고 있고, 그것이 이제 어떻게 면에서는 현대차 그룹의 현대오토에버, 또 삼성그룹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렇게 우리가 쌍두마차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것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더 커지게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 9월 25일 날 여러분들께 이제 집중적으로 픽해서 말씀을 드렸고 1차, 2차 목표까지 제시해 드리면서 고점 대비한다라면 66%, 그리고 조정을 보이는 과정에서도 점검을 해드리면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자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라고도 네, 말씀을 드렸던 거죠. 자, 이제 이 지금의 모습을 놓고 보신다면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지난 11월 달에 이 고점을 이제 돌파하러 가는 그 모습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주가가 만약에 망가지려고 그러면요, 이렇게 지지 라인에서 한 단계 더 레벨 다운이 되는 그런 어떠한 모습이 나오면서 장대 음봉으로 무너졌다라면은 로봇 관련주들은 끝나는 거였겠죠. 그렇죠. 그러나 이렇게 지지를 잘 보여주면서 오히려 다시 한번 이렇게 직전 고점을 향해서 움직여주고, 그 당시 때 수급보다도요, 어떤 면에서는 외국인 기관들이 일시적으로 들어왔다가 차익 실현하는 모습이었는데 최근의 모습들을 보면은 기관들이 집중적으로 이 가격대에서 매수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새로운 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50만 원에 가서 인사 한번 하고 내려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네. 좋겠고, 이제부터는 이제 43만 원을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추세의 흐름을 본다라고 했을 때 이탈되느냐 안 되느냐를 확인하시면서 3차 목표가 제시했던 55만 원까지도 열어두고 대응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9월부터 위원님이 계속 꾸준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지금 신고가 다시 한번 도전을 하고 있고, 뭐 말씀 나온 김에 말해주신 김에 현대오토에버도 조금 한번 해주세요. 현대오토에버 오늘 상한가를 가버렸습니다. 이 상한가를 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네. 이제는 뭐 저점이 어떻게 되느냐도 중요하지만은 바로 직전의 고점 때 이 네. 돌파를 하러 가는 신고가를 내려가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지금 여러분들 6조 1천억 정도예요. 이 현대오토에버가 네. 6조 1천억인데 이렇게 대량 거래가 수반이 돼주면서 장대 양봉으로 돌파를 해주었다. 월요일 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화요일 날이었죠. 말씀을 드리면서 홀딩 하시거나 또는 흔들릴 때 장중에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은 얼마든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이 어저께 흔들림을 이용해서 만약에 매수되셨던 분들은 전체적으로 이 직전 고점이 이제 오히려 22만 원만 안착이 돼준다면은 무조건 더 간다라고 그쵸. 감히 네.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렇게 빠르게 상한가를 들어가면서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가장 큰 이유가
사실 유통 주식 수가 절대적으로 급감된다라는 얘기죠. 적어요. 예, 그때 현대차, 말씀해 주셨잖아요. 기아와 네. 그리고 정의선 회장의 개인 지분까지 해서 72%고 또 그 연금공단은 뭐 나중에 이익 실현 나올 수도 있어요. 8%. 또 외국인들이 현재 한 3%가 넘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지금 현재 유통 물량이 뭐 한 200~300만 주나 될까요? 네네. 뭐 이런 어떤 움직임이니까 물량의 품절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라는 거.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물론 뭐 단기 차익을 하시고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은 뭐 내일 정도쯤에 한번 뭐 이익 실현했다가 다시 또 재매수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목표가가 계속 상향 조정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한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AI 소프트웨어와 그리고 로봇과 관련된 대장주 실적도 이렇게 나와주고 있는 종목의 매출단 또 시가총액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라면 뭐 단숨에 그냥 뭐 한 40~50만 원도 갈 수 있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중간중간에 또 네.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대오토에버까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뭐 단숨에 지금 신고가 오늘 튀어 올랐고요. 어제 만약에 진짜 어제 강한 심장으로 어제 매수하셨으면 오늘 정말 짜릿하시겠네요. 정말 상한가 받으시면서 기분이 아주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현대오토에버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자,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위원님이 선택해주신 두 번째 종목은 뭘까요? 바로 공개합니다. 자, 로봇주 한 번 더 볼게요. 네, 두산 로보틱스도 지금 좋은 말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올라간 것만 우리가 할 수는 없죠. 그나마 좀 그래도 상승 여력이 크고 희망을 갖고 접근해 볼 만한 로봇 관련주들은 실질적으로 어떤 매출이라든가 뭐 영업이익 이런 부분도 물론 가장 본질적인 가치지만 그렇죠.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팽배했을 때 주가의 상승 탄력도는 더 세다라는 네네. 그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 사실은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협동 로봇 글로벌 탑5 안에 들어가고요. 우리나라의 웬만한 제조업체들 중에서 로봇을 사용하는 데들은 두산과 관련된 특히 두산들이 굴뚝산업이 많이 그렇죠. 있잖아요. 제조업이 많으니까. 예,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 좀 참고하시면 좋겠는데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두산 로보틱스 CEO가 본격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뭐 이 피지컬 AI 쪽이라든가 또 그리고 이 투자와 개발, 산업 현장 투입, 인수합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 있는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지금 사실 뭐 삼성, LG, 현대차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서 두산도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네네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접근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최근의 주가의 모습을 보시면 사실은 지난번에 로봇 관련주들이 급등을 해주면서 11월 초에 고점을 형성할 때 두산 로보틱스도 한번 이렇게 올라갔었습니다. 네. 95,500원까지. 그리고 이제 제자리를 보였죠. 그러니까 네. 뭐 보여줄 만한 게 마땅한 게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봉의 모습을 보시면 현기증이 나는 것 같지만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월봉의 모습을 보시면 이제 바닥을 탈출해주면서 새로운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원형 바닥형의 패턴으로 돌리고 지금 있네요.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난 바로 11월 달에 이 고점 여기만 넘어가면 상장 이후에 최고가가 124,000원이었습니다. 네. 요 부분들 이게 2023년도 12월 달의 모습인데 이번 달 들어와서 이제 양봉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렇다면 이번 달에 이 고점을 돌파해 주러 가는 흐름들이 연출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1차적인 정거장은 지난 109,000원이 연출됐던 작년 7월 달의 고점입니다. 네네. 이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오히려 대그룹 관련한 것들 중에 가장 상승폭이 미진했던 두산 로보틱스를 8만 원 이하를 중심으로 해서 공략하시고 현재 시점에서 7만 원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1차 목표가 95,000원을 설정하면서 대응하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뭐 다른 로봇주들 막 엄청나게 상승할 때 많이 못 갔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어쨌든 재작년이었죠. 상장할 때 주목을 많이 받다가 약간은 좀 소외되는가 싶었는데 두산 로보틱스도 여러 가지 사업의 행보를 보이고 있으니까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다음 종목도 볼까요?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토모큐브입니다. 토모큐브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위원님.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오가노이드 뭐라 그럴까요? 미니 장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오가노이드를 분석하고 하는 데 있어서의 핵심적인 게 이제 우리가 홀로 토모그래피라는 건데 이 네네. 제품이
실질적으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3D 장비다. 이러한 부분들이 상장 이후부터 계속해서 각광을 받았는데요. 최근 들어서의 모습들을 보면은 빅파마들과의 기술 협력이라든가 그리고 빅파마들에게 장비 공급을 토대로 해서 네네. 내년부터 추가적인 매출과 실적이 급증해 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이 빅파마들과의 이쪽의 협업이 계속 이루어진다라면은 향후 2, 3년 내에 3조에서 5조 원 정도의 시장을 선점하는 이러한 독보적인 기술력과 그리고 매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흐름들이 계속해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종목은요. 주봉의 모습으로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토목큐브까지 오늘 또 이 테마가 형성돼서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시장에서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동우 의원과 함께 했는데요. 의원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마켓나우 3부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고요. 저희는 또 내일 더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